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거주 중인 30대 초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저희 새언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 사립대학의 일본어 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지역의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해서 현재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일본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던지라 새언니와 딱히 부딪힐 일이 없었고 연락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지난주 제가 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시기가 이런지라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께서 김치와 다른 반찬거리를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이사를 하면서 집 주소가 바뀌었는데 그걸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게 생각이 나 연락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연락드렸음에도 엄마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오빠와 아빠는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새언니한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언니가 프리랜서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오빠 부부가 현재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무튼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 주소를 알려주고 그냥 간단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못 들어간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상태라 잘 지내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하는 정도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언니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게 사실 좀 많이 막혀서 애먹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만 있다 보니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랑 사전을 끼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면서 번역일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해외에 나가 거주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일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관용어나 신조어, 옛말 같은 게 아직 미숙한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괜찮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았다 보니 작은 거라도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분이 상한 건지 아가씨,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 일이니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해 볼게요.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언니가 저보다 문서적인 일본어는 잘 아실 테지만 외국인 입장에선 알기 어려운 단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나마 뉘앙스라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이었어요. 언니도 번역가로서 프라이드가 있으실 텐데 제가 주제 넘었던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해요.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새언니도 괜찮아요. 주소는 어머님한테 전해줄게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에서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뭔가 찜찜한 게 느껴져서 오빠에게도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풀어달라. 부탁한다.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 그랬던 건데 내가 주제 넘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새언니한테도 한 번 더 전해달라. 하고 카톡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지나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일하는 중에 오빠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오더군요. 그러게 네가 왜 주제 넘게 오지랖을 부리냐. 새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네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라. 하며 욕까지 해가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시 제가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길게 못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욕하며 화를 내길래 따로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새언니가 저와 통화를 했던 그날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저녁에 밥을 먹다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께서 그걸 보고 사정을 알게 되셨고 저를 대신해서 사과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도저히 기분이 안 풀린 모양인지 감정이 업돼서 저에 대해 불평을 조금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걸 들으신 아버지께서 너보다 내 딸이 일본어는 100배, 1000배 훨씬 잘 알 거다. 아무리 네가 번역사로 일하고 있긴 한다지만 걔가 일본에만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봐달라고 부탁해서 해준다고 해도 감지덕지 아니냐 하며 화를 내셨고 엄마께서는 오빠 부부에게 집 나가서 분가해라. 너희가 들어오고 싶다 사정을 하기에 들어오라고 한 거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니네 둘 다 평생 안 봐도 괜찮다 하시며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셨답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오빠가 부모님과 연 끊게 생겼다며 화를 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빠 말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튼 그렇게 오빠와 통화를 마치고 퇴근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언니가 했던 불평이 그냥 불평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19살에 집을 나와 타국에서 혼자 생활을 했었는데 유학을 오래 했으니 제 행실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고 그 때문에 생각이며 말투며 모든 것이 오망반자하고 건방지다. 사람을 깔보는 듯하다. 하고 말한 거였습니다.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제 일본어 실력에 비해 너무 자만하고 있는 듯하고 그 때문에 본인이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를 듣고 싶다.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았습니다. 무튼 여기서 오빠가 새언니에게 한마디라도 했었다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화나지 않으셨을 텐데 오빠는 새언니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언니를 달래기 바빴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부모가 본인 딸이 방탕하고 오만방자하고 개념이 부족하다는 말을 면전에서 듣고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까요? 거기다 아들이라는 놈까지 딸을 욕보인 며느리 편을 들고 있으니 더 기가 차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께서는 며칠이 지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통화하는 중에도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습니다. 무튼 결과적으로 부모님께서는 새언니와 오빠의 말도 안 되는 언행에 화가 나셨던 거였는데 오빠는 그걸 저에게 사소한 불평이라고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들어보니 제가 새언니에게 말을 심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 새언니도 충분히 기분 나쁠만 했다. 그러니 새언니를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화를 풀어드려라. 용돈도 좀 드리면 되겠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다 보니 너무 빡쳐서 오빠에게 그럼 오빠는 언니의 말에 동의를 한다는 거네. 엄마 아빠한테 들어보니 사소한 불평이 아니던데. 오빠는 옆에서 그걸 들었음에도 새언니를 달래주고 되려 나한테 화를 낸 거야.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지방의 지잡대학교 일본어학과 나와서 통번역 대학원 졸업해서 번역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봐야 2, 3년 차 아니야. 나는 19살에 일본 넘어와서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어. 물론 대학교 와중에 교환학생을 1년 다녀오긴 했지만 대학도 일본에서 나왔고 직장도 일본에서 다니고 있어. 정말 새언니가 나보다 일본어 실력이나 영어 실력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년이라고는 하지만 책으로 일본어 배운 사람이랑 현지에서 산 사람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내가 새언니를 배려해서 사과한 거지 아빠 말대로 새언니가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난 엄마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니 그렇게 하라. 오히려 새언니한테 사과를 받아야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하고 쏘아붙이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오빠 부부가 언니의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이제 우리 집은 아들 없는 셈 치겠다 하시며 오빠네 짐을 전부 아버지 소유의 원룸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비번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도 안 들어와서 아직 새언니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사돈 어르신들은 저 때문에 오빠네 부부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전화며 카톡이며 계속 연락해서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라 일본에 있는 제 집에 찾아오지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연락처를 다 차단해둔 상태예요. 사실 새언니도 번역가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었을 텐데 싶어서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거듭 사과를 했음에도 새언니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과 거기에 오빠가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게 괘씸해서 도와주고 싶지가 않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오빠 부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신 것 같으니 저도 화가 풀리지 않는 이상 오빠 부부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차후에 부모님께서 화가 풀리시거나 제 화가 풀린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쓰니 새언니는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없네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깔아뭉개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다고. 둘이 어떤 식으로 싸웠고 새언니가 어떤 식으로 무시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얹혀 사는 주제에 시부모님한테 험담을 퍼부어서 신우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게 애초에 가능할 리가 있는 건지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게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오빠는 뭐 그냥 냅둬요. 새언니 남편인데 와이프 말 듣지 몇 년이나 안 본 동생 말을 듣지는 않아요. 거기에 말 섞을 필요 없습니다. 다 차단하셨으니 앞으로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두 번째 댓글. 고민할 거 없이 차단하셨다니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부모 앞에서 자식 험담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오빠 부부의 상황은 쓰니의 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쌓인 게 이번 일을 계기로 터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심한 대로 행동하세요. 세 번째 댓글. 새언니가 자격지심에 지랄하다가 역풍 맞았네요. 그냥 냅둬요. 능력도 없는 게 성질만 들어오면 어찌 되는지 알아야죠. 네 번째 댓글. 쓰니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새언니가 주둥이를 잘못 놀려서 쫓겨난 건데요. 쓰니는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고 지는 쓰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 새언니 지가 그 집 딸인 줄 알았나? 말하는 수준분이 참 무식해 보이는데 번역일은 어떻게 하는지 신기합니다. 다섯 번째 댓글. 아니 신우의 욕을 하려면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 하던가. 부모 앞에서 네 자식 방탕하다고 하면 처음 봐도 쌍욕이 나올 각인데 인성이야 지능이야? 뭐가 문제지? 여섯 번째 댓글. 절대 사과하면 안 돼요. 아마 새언니가 본인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니 시부모님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이상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까먹은 듯 하네요. 그리고 상황 설명만 하고 기분 나쁘다고 했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까지 화내진 않았을 텐데 대놓고 방탕하다는 둥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참겠어요. 새언니가 사과해도 받아주지 마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